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술마니아의 단주일기 39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로 단주 169일차, 169일차에 접어들었답니다. 곧 200일이 다가올 것 같아요. 이 모두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이라는 거 저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 오늘 제가 마음 치유 낱말로 가져온 것은 이름, 호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100명, 100분 돌파했다고 유튜브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이 모두가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가볍게 산에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더 단풍 구경 못할까봐 좀 걱정했는데 산에 다녀와서 근처 배봉산에 다녀와서 사진도 좀 남기고 낙엽 속에 숨은 혼술마녀 같은 모습이에요. 단풍이랑 우연히 입은 옷이 비슷해가지고 카멜레온처럼 제가 보호색으로 마치 단풍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사진에 담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웃음 이야기 할 때 그 까꿍 인사, 까꿍 웃음 말씀드렸는데 실천해 보신 분 또 더 늘어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까꿍하는 이렇게 마음 확 열리고 밝은 에너지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나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까꿍 말고, 그러니까 까꿍이 가장 이제 쉽게 웃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또 하나 제가 실천한 거 여러분께 잠깐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 알려드릴 그 저의 그 마법, 웃음의 마법이 바로 이 이름 호칭이랑 연결되는 이야기랍니다. 그 이름과 호칭 이 낱말풀이 하기 전에 어떻게 제가 두 번째 지름길을 제가 찾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을. 그 까꿍 인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서 저도 아무래도 더 생활에서 더 많이 실천해 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해보고 했는데 그 까꿍만으로도 이제 마음이 확 열리고 이제 화사한 기운, 화목한 기운이 이제 집안에 이제 퍼진다면 또 하나 제가 그 두 번째 비법으로 가져온 것은 이름, 호칭에 대한 건데요.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독자님이 저한테 그 제 책 혼자 술 마시는 여자를 읽으시고 독후감을 너무 감동스럽게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뭐제 꼭지 중에서 감동적인 거 그리고 본인 저보다 훨씬 연배가 위이신 분인데 본인 삶에도 지나간 삶을 반성하게 되고 되돌아서 후회도 했다. 아 이랬을 걸 제 책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봤을 걸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봤을 걸 그런 후회도 하셨다고 하면서 여러 꼭지에 대한 감상문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제 책 이세에는 162쪽, 163쪽 이렇게 두에 걸쳐서 쓰여 있는 꼭지가 엄절한 당신이라는 꼭지가 있어요. 그 꼭지를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조언, 그 다정하고 따뜻한 조언을 건네주신 거예요. 배우자분한테 오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빠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사명감, 책임감, 의무감으로 훨씬 저한테 더 잘해줄 거라고 꼭 오빠라고 배우자분한테 부르라고 길게 저한테 그 조언, 충고, 좋은 그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듣고 그 톡을 보고서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까먹었다가 다시 그 제가 쓴 그 꼭지를 찾아본 거예요. 그 꼭지 이야기가 뭐냐면 짧은 에피소드인데 어느 날 그 추석인지 설인지 명절 말미에 저랑 남편 그다음에 처남댁 그러니까 올케죠 저한테는 이렇게 셋이 이제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툭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7살이나 어린 게 어린 사람이 딱 보자마자 누구씨 누구씨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오빠라고 안 부르고.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23, 넷 결혼했는데, 그때 결혼했는데 남편은 저보다 7살 위셨고요. 연하가 아니고 연상 7살 위였는데, 그때는 그 이름을 불러서 이름 뒤에 씨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뭐 형배면 형배씨 이렇게 항상 따박따박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제 딴에는 법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경우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그러면 족보가 꼬이지 않을까? 아이를 낳으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가 오빠가 되고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아 그거는 경우에 맞지 않다, 법도에 맞지 않다 생각을 저 혼자 한 거예요. 저 혼자 해서 항상 따박따박 누구씨 누구씨 하고 불렀어요. 7살이나 어린 주제에 그렇게 불러오다가 결혼 딱 하고 나서는 바로 여보 당신 했거든요. 저는 남들은 그 말 어떻게 하냐고, 그 말 불편하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아직도 못 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사극을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뭐 어디서 근거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어머니나 누가 가르쳐 주신 게 아닌데 그냥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혼 전엔 누구씨 누구씨,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자 결혼식 혼인을 올리자마자는 여보 당신이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그렇게 불러온 거예요. 이 책에 그 꼭지를 써놓고도 까먹은 거예요. 까먹었다가 잊어버렸다가 그 독자님이 그렇게 저한테 인생 선배로서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살갑게 다정하게 해주시는 순간 아 그렇지, 그래도 되겠구나.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진짜 사실은 큰 마음을 먹고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 안에서의 친족이나 가족 외에는 오빠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아주 철석같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굳은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그 신념이라면 신념이고 고집이라면 고집, 그 고집을 제가 스스로 꺾고 진짜 미친 척하고 불렀어요. 오빠하고 오빠야 오빠 이렇게 불렀는데 그 순간 남편이 정말 표정이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웃음을 감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좋으면 이 콧공기가 발심발심하다고 춘향전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침이 고이고 입안에 좋으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게 좋아하고 나도 좀 겸연쩍기도 하지만 그렇게 딱 용기 내서 한 순간 갑자기 이렇게 뭐지 건조한 분위기가 이렇게 확 화사해지면서 밝아지면서 저절로 진짜 집안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남편은 그렇다면 오빠 혹은 오빠야라고 제가 부르는데 남편은 나를 어떻게 부를까? 저는 어떻게 불리고 싶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희야, 박경희니까 경희의 희야. 그래서 나는 희야, 당신은 오빠야. 그래서 저희들의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이제 여보 당신이 아니라 오빠야, 오빠 아니면 희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그렇게 바뀐 지 한 일주일 채 넘었나, 2주일 돼가나 그러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근데 부지불식간에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어서 여보 당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확실히 효험이 있어요. 제가 여보하고 부엌에서 일하다가 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구할 때는 대꾸가 없다가 작게 오빠 아니면 오빠야 하면 벌떡 일어나서 대답해주고 뭐 도와줄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진짜 인생 선배 더 많이 살아오신 그 독자님의 그 조언을 제가 고집을 꺾고 받아들인 덕분인지 아니면 정말 진짜로 남편이 그 오빠라는 말을 정말 듣고 싶었는데 한 번도 저한테 제가 너무 단호하게 법도에 어긋난다는 그런 굳은 신념과 고집을 은연중에 많이 내보였기 때문에 못했는지 하여튼 저희는 그 오빠야의 마법, 오빠야 희야의 마법으로 집안이 바뀌었어요.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도 제가 해봤거든요. 아이들이 이미 다 성인이 됐잖아요. 저희 집은 애교나 혀 짧은 소리를 별로 내보지 않고 하는 저희 집에만의 가풍이 있었어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 앞에서도 한번 해봤는데 아이들도 벌써 저희가 이렇게 오빠야 희야 하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주고받을 때마다 아, 고개 숙이고 웃는 모습을 제가 몇 번 포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호칭 이름이 그 사람이 불러주고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불러줄 때 이런 마법 어떤 엄청난 이런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체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 중이에요. 저희 부부는 특히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보지 않았던 남편을 여보 당신 뭐 그 호칭도 쓰긴 쓰지만 오빠 희야로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상대방의 가족이나 뭐 그 짝꿍이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아니면 자식이든 친구든 어떤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뭐그 실태를 보면 되게 기가 찬 사례들도 되게 많고 사춘기의 딸이나 그 아이들은 특히 엄마를 뭐 마녀라고도 하고 이렇게 저장해 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너무 엄마와의 갈등 관계에 있는 친구는 미친 엑스라고 하는 케이스도 저도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은 그 당신의 휴대폰에 여러분의 이름은 그 상대 휴대폰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또 여러분은 그 사람을 여러분의 휴대폰에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등록해서 저장하고 계시는지 뭐 사랑하는 누구 뭐 스윗하트 뭐 달링 하니 이렇게 부르시는지 아니면 거래처인 듯 뭐 성과 이름을 해서 누구는 박경이 이런 식으로 가족인지 모르게 거래처의 한 사람인지 그렇게 정해 놓으시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곁눈으로 가족이나 다른 그 지인분들을 한번 곁눈질 해서 보세요. 내 이름은 어떻게 저장되어 있지?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나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고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한 주일, 2주일쯤 지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꿈으로써 호칭을 부르는 그 이름, 명칭을 바꿈으로써 저희 집에 그 새로운 그 웃음꽃, 또 다른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에너지, 기운이 저와 남편 사이에 없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오빠야라고 부르는 순간, 그 다음에 남편은 저한테 희야라고 부르는 순간 장난처럼 이렇게 주고받지만 그 안에 어떤 그동안에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건조하게 있었던 그런 것들이 팡 하고 터지는 그런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지 물어보시고 상대한테 물어보시고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불러줄까? 이렇게 서로 애칭 아니면 호칭 이런 거 이름을 바꿔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사실은 남편이랑 연애하는 동안에 남편 친구들 중에 특별히 되게 다정한 커플들이 있잖아요. 그 커플들은 우리 누구 뭐 우리 경이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데 그게 되게 약오르고 배 아팠거든요. 남편은 저를 한 번도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어서 저는 결혼 전에는 맨날 우리 딸, 우리 경이 이거를 이제 항상 듣고 자랐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제 이름을 불러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댁에서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딱히 다르게 불러보지 않고 서로 그냥 진짜 엄절하게 법도대로 경우대로 여보 당신하고 오랫동안 불러왔던 것 같아요. 그런 기존의 그런 오랜 관습 같은 거 한번 탁 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두 번째 까꿍 웃음에 이어 두 번째 웃음의 마법은 이름을 바꿔보는 거, 애칭을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게 하나의 그 웃음을 또 유발하는 또 새로운 그 집안의 화기를 돌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휴대폰 번호에도 다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휴대폰 전화번호 이름 등록할 때도 다 다른 식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곁눈질해서 보시고 나는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까, 우리 가족을 지인을 어떻게 저장을 할까, 하트는 몇 개를 줄까, 아니면 왼수라고 할까 등등등 다양한 식으로 이렇게 불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게 에너지가 생기는 원인이 제가 이제 이 글자 이름이라는 글자 호칭 이름을 이제 한자로 하면 호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의미인데 호칭이라는 말에서 약간의 비밀 힌트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치유 낱말로 오늘은 이름과 호칭 얘기를 할 건데, 하고 있는데, 일단 호부터 볼게요. 호는 이제 불을 호자라고 하잖아요. 불을 호자라고 하는데, 이 안에 그 여러 뜻이 있어요. 부르다라는 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숨을 내쉬다, 호흡할 때 호자잖아요. 또 숨을 내쉬다, 부르다, 부르짖다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호통치다 할 때 호통치고 큰 소리를 지르다. 그 다음에 한자 한시나 이런 데서 오호 통제라 할 때의 호거든요. 그래서 슬프다, 아 하고 탄식하는 소리. 그럴 때도 이제 이 호자를 씁니다. 호는 입구하고 어저서 호자 두 개가 붙어서 이제 이를 불을 호자가 됐는데, 이거는 원래 어저서 호자는 원래 어떤 거를 형상화했냐면 도끼 찍는 소리가 이제 쫙 그 숲에 울려 퍼지는 거, 그 모습을 이제 형상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말이 거기에 이제 입구자가 붙어가지고 말이 넓게 퍼져나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불을 호자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늘 제가 포인트를 찾잖아요. 칭이 있습니다. 호칭할 때 칭이 있습니다. 이 칭은 일컬을 칭이라고도 하고 저울칭, 천칭이라고 하잖아요. 저울칭이라고도 해요. 이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쭉 다른 뜻이 한 10가지도 넘게 뜻이 있어요. 한자를 보면 첫 번째 뜻이 다가 아니거든요. 영어도 그러잖아요. 영어도 첫 번째 뜻이 다 아니고 그 맥락이나 문맥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그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9번째 뜻이 그 상황에 적절한 단어인 것처럼 한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자도 9번의 뜻이 이 문장을 해석하는데 딱 맞는 뜻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칭자는 저는 부르다, 일컫다, 호자와 같은 뜻이 있는가 하면 칭찬하다. 칭찬할 때도 같은 칭자를 쓰거든요. 칭찬하다. 그 다음에 저울칭처럼 무게를 달고 헤아리는 거, 얼마인지 알맞게 헤아리는 거. 그래서 알맞다, 헤아리다, 무게를 달다 이런 뜻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칭자의 비밀은 칭찬하다도 있지만 좋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 사람한테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악담을 퍼붓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망하길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 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부른다는 거는 제가 뭘 부탁을 하거나 제 얘기를 들어주거나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이 망하길 바래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칭자에는 좋다, 훌륭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만큼 호칭,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어떤 식으로든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을 훌륭한 점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좋고 훌륭하고 잘되게 하는 게 호칭, 이름에 갖고 있는 깊은 뜻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강력하게. 이 칭자는 좀 풀면 벼화자하고 들칭자가 결합한 자예요. 그래서 이 들칭자는 처음에 위가 이제 손을 나타내고 밑에가 이제 물고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손에 물고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들칭자인데, 곡식이나 거기에 벼화자가 붙어서 곡식이나 벼나, 그러니까 벼와 같은 곡식이나 물고기에 무게를 달아서 가격을 제시할 때, 이제 그럴 때 부르다, 일컫다 이런 뜻이 이제 연결되는 뜻으로 이제 쓰여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칭, 이름이라 함은 그 사람한테 알맞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거를 잘 헤아려서 딱 알맞은, 또 그 사람을 잘되게, 상대를 잘되고 훌륭하게 칭찬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르는 게, 일컫는 게 바로 호칭,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참뜻을 알고서 함부로 이름 짓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고,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말, 듣기 싫어하는 말, 그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는 말은 되도록 삼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흔히 예로 한동안 그 아줌마가 왜 여성 비하고 그 성차별적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말인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붙어서 연구도 하고, 그렇다면 그 아줌마가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이라면 원래의 뜻은 상대를 존중하는 말이었지만, 실제 지금 현대 생활 우리 삶에서는 아줌마라는 게 되게 비하적인 말로 쓰이는 거잖아요. 소뚜껑 운전해서 부엌대기, 아니 뭐 집에서 진짜 놀기만 하는 여자, 이런 거를 통틀어서 얘기할 때 그냥 아줌마라고 흔히 부르고, 비하하려는 의도, 경멸하려는 의도가 많기 때문에, 그 의도나 저의 때문에 그 맥락 안에서 그 말이 되게 차별적인 말이고 존엄성을 해치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줌마 말고 도대체 쓸 수 있는 대체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연구도 했었는데,
아직 합의를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 한 10년도 전에 제안한 거는 뭐였냐? 보셔요였어. 보셔요. 좀 낯설죠. 그 보셔요라는 말은 그 사극, 그 허준에서 허준의 아내가 항상 남편을 부를 때 보셔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보세요 이렇게 여보세요도 되게 존대하는 말이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보세요에서 여보가 온 건데 마찬가지로 보셔요라고 항상 부르는데 그 말이 저는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을 쓰면 되겠다. 서로 간에 보셔요. 서로 그러니까 나도 존대가 되는 거고 그 사람도 되게 예우해주고 존경해주는 존대해주는 그런 말 표현이 아닐까 해서 저는 보셔요라는 말을 이렇게 대체어로 한번 써보자 하는 운동을 저는 해보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그때는 별로 그렇게 호응을 많이 얻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부부지간이나 어떤 그런 친밀한 사이에서 보셔요라고 서로 해보시고요. 여보 당신이 싫거나 뭐 오빠야 이런 거 싫으시고 닭살스럽고 낯간지러우시다면 보셔요라는 말 써보시길 저를 권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팁으로 알려드리면 음식점이나 어떤 이렇게 비즈니스 장소나 그러니까 그 음식점 그다음에 그 주로 상거래가 일어나는 거 서비스업 그런 저기에서 음식을 시키거나 뭔가를 주문하거나 할 때 여기요 저기요 하고 이렇게 종업원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막 언니 이모 막 이렇게 막 촌수를 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부르는데 제가 제안하는 말은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종업원이던 아니던 사장님이던 아니던 간에 상관없이 항상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100이면 100 모든 종업원들이 와서 가까이 있는 종업원들이나 멀리 있는 분들이나 사장님이든 주인이든 아니든 간에 항상 눈을 맞추고 응대를 하거든요. 제가 이런 거를 이제 다른 그 기업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제안해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라고 항상 권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100이면 100, 다 바로 원하는 아주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서 원하는 거는 친절하고 즉각적인 응대잖아요. 상냥한 응대를 원하는 건데 여기요 저기요 야 아가씨 응? 아줌마 이렇게 아저씨 총각 이렇게 부르면 누가 처녀 이렇게 부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누가 선뜻 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뭐가 더 필요하신가요? 이런 경우 있을까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는 항상 사장님하고 부르면 누구라도 와서 즉각 와서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고 눈을 맞춘다는 거 여러분 꼭 해보셔요. 그러면 저도 기분 좋고 왜냐하면 저는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존대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렀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원하는 말을 얻을 수 있는 그 일타이피 일거양득이고 서로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은 보셔라라고 불러도 되고 길에서 길 물어볼 때도 보셔야 하고 불러도 되죠. 어이 이렇게 야 이렇게 저기요 이렇게 해서 주춤주춤 거리지 말고 좀 가까이 보셔요. 여기 초행인데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든가 또 음식점이나 그런 그 가게집에서는 사장님 하고 항상 불러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 바로 그 서비스, 그 친절함, 그 상냥함, 원하는 대답, 서비스 얻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알려드립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다시 한번 댓글이나 의견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방향까지 또 연구해서 또 여러분한테 그, 어, 좋은 대체어, 좋은 호칭 이름 제가 연구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마음치유 낱말은 이름 호칭.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불리고 싶으신가요? 휴대폰에 그 사람의 이름을 당신은 어떻게 저장하고 계십니까? 이 호칭 하나로 시비가 생기는 거잖아요. 택시 안에서든 버스 안에서든 지금 마스크 때문에도 엄청난 그 서로 간의 갈등과 이런 크고 작은 시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형씨 아줌마 야 여기요 저기요 이렇게 부르시지 마시고 보셔요 아니면 사장님 항상 이렇게 상대를 존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야지 저도 같이 서로 존경하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상호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갈등이 잦아들고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마음 치유 낱말 가져온 것은 이름하고 호칭입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분주한 게 내일부터 이제 김장을 해야 돼요. 저희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삼형제 며느리가 원주 치악산 자락에서 그 치악산 자락 밑에 있는 그 소초면에서 김장을 하거든요. 농사 지으신 거 시어머님, 아주버님 농사 지으신 배추, 고춧가루 이거 다 무, 갓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대로 지금 집안에 있는 김치 냉장고 통 다 비우고 정리 다 해놓고 이제 김장할 준비 마늘하고 생강 다 까서 점이 찌어놓고 저대로 준비해서 이제 또 같이 식사할 거 고기 삶을 거 수육할 거랑 밥 반찬 할 거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저도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가서 이제 아마 일요일 주말 늦게 돌아올 것 같은데 김장하는 모습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으면 같이 짬짬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장도 하시는 분 잘 하시고 또 몸살 나지 않게 몸 아껴가면서 쉬엄쉬엄 쉬어가시면서 또 이웃들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서 그런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아직 단풍이 남아 있답니다. 가까운 산이나 그 천변 산책하시면서 사진도 찍어보시고 낙엽 냄새도 맡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마음 치유난 말 이름 호칭 서로 존중하고 상호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불려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고맙고요. 긴 얘기 같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든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이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김장하러 출동합니다. 구독, 좋아요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